박수정의 뉴스 정면승부. 박수정입니다. 12월 20일 금요일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먼저 제천 사우나 쇼핑센터의 사망자분들과 또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말씀부터 전해드리고요. 여러분 레미제라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1830년 7월 프랑스 혁명의 상황을 짐작케 하는 빅토르 위고의 대작입니다. 빵 한 조각 훔쳤다가 수년의 징역을 살아야 했던 장발장. 오늘 롯데일가에 대한 선고가 있었죠. 롯데시네마 배임 혐의 유죄는 인정이 되지만 롯데일가와 대표이사들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덕의 정치가 있어야 한다. 그물을 쳐놓고 죄짓게 하고 백성을 가두려 하는 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 서민들의 안타까운 소식과 오늘 겹쳐 들어오는 정치권의 무죄 소식, 재벌들의 집행유예 소식들은 어쩐지 참 쓸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였네요. 제천 쇼핑센터가 아니고 맞습니다. 그 안에 스포츠 시설과 사우나가 있었죠. 오늘 저희들 준비한 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 한 스포츠센터 방금 말씀드렸던 대형 화재 참사 발생했죠. 현재까지 29분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으셨는데 일부에서는 제천 화재의 원인 또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늘 이런 식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렇지만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이용재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면서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강용주 안아파 의원 원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누군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구형이 내려졌었는데요. 검찰의 구형 어떻게 받아들이신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3부 시간에 자유한국당 유해 최고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홍준표 사당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 오늘 홍 대표의 무죄 판결 당협위원장 자격 박탈건에 대해서 우리 유해 최고위원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청취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문자 보내시면 유해 최고위원에게 제가 또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질문 보내주십시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4부 오늘은 밀리터리맨 시간이죠. 금요일 4부는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한미 군사훈련 연기 제한 등 여러 안보 현안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우리가 1960년, 70년 개발 체제가 한 번 위기를 맞이했던 게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삼풍백화점 그리고 성수대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80년대와 90년대 그런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시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인천 앞바다의 낚싯배 사건 그리고 곧 이어서 지금 포항의 지진과 함께 또 화재 사건 너무나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요. 특히 이번 스포츠센터 문제는 인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성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인세진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이용재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용재 교수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네. 전함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제가 아까 소개는 이용재 교수님으로 해놓고 네. 예, 제가 다른 분 전함을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네. 이용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네. 예,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여쭙기 전에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건물 구조가 이제 그 건축적으로 나가는 삐로티 구조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게 뭐냐면 1층은 다 기둥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 상부에 이제 그 건축물이 올라앉은 네. 쉽게 말하면 시골에 있는 그 원두막과 아주 유사한 구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 이게 필로티 예. 구조는 포항 지진 사태 때도 좀 소개가 됐던 그런 건물 구조라서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그 필로티 구조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네. 밑에 이제 그 비어 있는 공간에는 주차 공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니면 예.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그 도심지에 네. 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1층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 그런 이제 삐로티 구조라는 게 좀 생겼는데, 예. 그게 이제 화재에 취약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예. 지진에도 역시
구조적으로 아주 취약한 그런 특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화재가 나버리면 굴뚝 효과를 가져오게 되나요? 우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건물 뺑 둘러서 벽체가 없다 보니까 예. 그 1층 부분에서 이제 주차장으로 쓰이는 데서 화재가 나게 되면 예. 그 네 방향으로 다 상층으로 외벽을 타고 불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화재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주차장 부분 1층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 화염이나 연기나 이런 것들이 전부 계단이나 이 엘리베이터 승강로 부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기나 화염이 글로 다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피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계단이 되겠는데 네. 계단에 쉽게 말해서 연기가 다 찬다는 얘기고 예. 그걸 통해서 실내도 연기가 다 충만하게 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재에 이제 취약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조금 깊게 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네. 제가 생각하는 어떤 본질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건물 준공 검사는 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구청입니까? 어딥니까? 예.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건축사가요. 예. 그 현장을 방문해서 예.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서 예. 시군구청에 이제 보고를 한다고 그럴까요? 예.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사가 방문을 해서 하나하나 다 챙기는 거죠. 챙기는 이것저것 건데. 법적으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뭐 이런 걸 다 챙겨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민간 기관이니까요. 그러면 소방 점검 검사는 민간이 건축사가 한다라고 보면 그렇게 소방 점검은 이제 다 그 소방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예. 보통은 이 정도 화재 건물 같은 경우는 최소한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해서 1년에 2번 정도를 의무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점검을 민간이 점검을 해서 네. 역시 소방서에 이제 보고하게 돼 있고요. 네. 점검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다 원상 조치해야 되는 거고 예. 제대로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부정기적으로 관할 소방서에서 나와서 그것이 소방 그 설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또 나와서 이제 부정기적으로 소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소방 검사는 네.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하나씩 여쭤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네. 말씀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스포츠센터 2층의 여자 목욕탕에서만 거의 2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네. 출입문이 고장난 상태였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거를 또 네. 방어하는 분들의 논리는 워낙 여성분들의 네. 사우나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보안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보안 문제라고 보기는 뭐 제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자 목욕탕 뭐 남자도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프라이버시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좀 뭐랄까 미로 구조라든지 또는 각실로 이렇게 쪼개져 있고 네. 이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여자 목욕탕의 출입문 같은 경우가 이게 작동이 원만하지 않게 쉽게 말하면 이제 고장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아주 세밀하게 딱 가서 정확히 눌러야 이게 아마 작동을 하는 상태인데 네. 평상시에는 그게 이제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렇게 급한 시점에 다수의 있는 사람들이 급히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네. 이게 상당히 이제 피난에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1층 필로티 네. 구조물에서 불길이 올라오면서 연기가 지금 계단을 타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예. 그렇죠. 여자 목욕탕 부분에 이제 일단 충만을 한 거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거기 사용자들이 예. 여성분들이 이제 급히 빠져나가야 되는데 네. 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 네. 이 피난이 굉장히 지체가 된 거고 예. 그 피난이 지체가 된 상태에서 연기는 계속적으로 더 실내를 차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참 그런 불행한 사고를 겪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소방관들은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런 화재 사태가 네. 났을 경우에는 통유리를 깨야 되느냐. 왜냐 그러면 아시겠지만은 다른 방면 한쪽 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소방관 매뉴얼에 그 사태가 발생이 되면 통유리를 깨야 되느냐 아니면 폭발 가능성이 있으니 갑자기 산소가 확 밀려 들어가면 네. 불길이 더 번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이럴 때 깨야 된다, 아닌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예. 그것은 사실은 이제 소방관분들은 현장에서 예.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시겠죠. 대부분 이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그게 깨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게 오히려 더 사건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전문 용어로 이제 악화된다라는 건 이제 백드래프트나 이런 부분인데요. 네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정말 이 시점이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유리창을 깨고 구해내는 게 중요한지, 예. 아니면 이게 백드래프트가 생겨서 더 화재를 위험하게 만드는 건지, 이것은 사실은 그 현장에서 아주 민감하게 판단해야 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해야 될 문제지, 예. 이거를 뭐 무조건 깼으니까 잘했다, 안 깼으니까 못했다라고 단정 짓는 거는 조금 좀 뭐랄까요, 좀 어설픈 판단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와중에 네. 우왕좌왕하시고 당황하는 순간에 이제 뭐 손톱으로 네. 유리창도 긁으셨을 것이고 네네. 또 그렇죠. 전화 교환이 이루어졌죠. 예, 핸드폰으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좀 구해달라고 예. 하셨을 거고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예. 알려지고 나니까 이게 답답한 경우가 돼버린 거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구조상으로는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는 네. 그 네. 건축물 자료가 이 건물 네. 외벽이 드라이비트가 이제 덮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 드라이비트가 어떤 자재고 이게 뭐 발화성이 상당히 연화성이 강한 건지 아니면 연기를 많이 뿜는 건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드라이비트라는 게요. 네. 이게 일반 시민들은 이제 하도 이제 언론에서 얘기해서 귀에 익숙하긴 한데 네. 드라이비트라는 게 쉽게 생각해서 그냥 외벽에 네. 상당한 두께,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50mm 이상 되는 스티로폼을 사방으로다가 다 붙인 거죠. 아이고. 그리고 표면에다가만 얇게 예. 한 2, 3mm 정도의 두께로다가 시멘트 몰탈로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좀 예. 단단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스티로폼이라는 것이 불에도 굉장히 잘 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게 목재나 이런 거 탈 때와 또 다른 부분이 뭐냐면 유독가스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벽에 붙어 있고 그 맨 표면에는 시멘트 몰탈이 붙어 있고 속에서 타버리니까 이 불을 끄기도 어렵고 또 이게 벽면을 완전히 덮고 있다 보니까 네. 사방에서 똑같이 다 타올라가고 네. 이런 아주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드라이비트 공법입니다. 그게 제가 아까 여쭤봤던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네. 때문입니다. 건축허가 받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나 아니면은 대응책 이런 거는 사전에 좀 준비를 안 해놓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허가 이렇게 나와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가장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게 2015년도 1월에 있었던 의정부 그 아파트 화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그해 아마 여름경나 가을경으로 2015년도요. 네.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6층 이상 되는 건물에 있어서는 이런 그 드라이비트 공법 쓰는 것을 못 쓰게 제한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본 건물 요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네. 어떠한 그 법적 규제도 사실은 받지 않은 이런 상태고요. 또 하나 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더 본질적인 문제는 네. 의정부 그 사고가 있기 전에도 예. 전문가들은 사실은 그 드라이비트 공법이라는 것이 화재에 이렇게 취약하다라는 거는 익히 인식되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그 드라이비트 공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완전히 버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죠. 예.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면 이 드라이비트 공법을 안 쓰면 좋겠지만 쓴다고 할 경우에는 그거를 그 드라이비트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설계 기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걸 좀 적용하면 드라이비트가 암만 위험하다 하더라도 위험성을 좀 낮출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런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한 그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적용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현재도 그렇죠. 안 하고 있고 개정된 예. 법에서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정말 시급히 좀 개선돼야 될 문제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전문가 입장에서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는 예.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그 삐로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방이 다 터여 있고 네. 지하 주차장에서 불 나면 네 방향으로다가 이제 불이 다 타올라가니까 예. 그 삐로티 구조로 된다 하더라도 예. 그 사방으로다가 내화 구조로다 된 어떤 그 벽체를 형성한다라고 하면 네. 지하주차장에서 혹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네. 방층으로 연소되는 것을 좀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네. 우선은 예. 또 하나는
그 1층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계단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라든지 예. 엘리베이터 문이라든지 예. 이런 것의 어떤 내화 성능, 방화 성능, 네. 즉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그 성능이 좋은 예. 이런 문을 좀 설치한다든지 예. 또는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그 출입구 부분을 네. 이 도로까지 좀 빼낸다든지 예.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그 세부 지침으로다가 인접 건물과의 어떤 그 연소 확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옆집 건물과 이제 창문을 낼 경우에 예. 그 이 드라이비트 공법을 쓸 경우라면 예. 창문을 마창을 안 낸다는 얘기죠. 예, 이게 예. 이쪽 건물하고 이쪽 건물하고 동일한 위치에 있게 되면 그렇겠죠. 예, 이 옮겨붙기가 쉬우니까 예. 이런 것 세부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적용이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6층 이상은 못 쓴다 이렇게 되다 보니 네. 현재 그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 부분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책을 하는 분들은 가볍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쉽게 받게 해준다. 그러면 네. 쉽게 운전면허를 따서 자동차를 많이 살 거니까 내수도 좋아지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예. 도로에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운전을 못하는 미숙한 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엄청난 그렇죠. 교통사고와 보험 문제가 결국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사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바로 그 점인데 그러면 이런 예.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소방 규제를 완화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드라이비트와 관련해서 완화한 거는 없고요. 네. 기존에는 완전히 자유롭게 썼던 게 조금 의정부 화재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강화가 된 것 뿐이죠. 네. 그런데 세부적인 어떤 좀 세심한 그런 그 제도적인 장치가 굉장히 미흡한 상태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의정부 아파트 사고가 난 게? 2015년 1월 7일이니까요. 아니네. 박근혜 정부 예, 때네요. 박근혜 예. 정부 시절이죠. 예. 예.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비행기를 타면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그 경로 표시가 바닥에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연기가 많이 나니까 천장에 그런 뭐 비상구 탈출 신호가 대부분 위에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문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네. 그 조금 세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렇게 목욕탕이라든지 영화 상영관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많은 수가 이제 몰려서 사용을 하는 경우나 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바닥 같은 데다가 이 피난 경로를 표시해줘야 네. 연기가 혹 위로 찬다 하더라도 위에서부터 차내려오니까 그렇죠. 피난 가는 사람들이 바닥을 보고 이렇게 피난 갈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제도화할 수도 있고 예. 일부 그 극장 같은 데는 지금도 벌써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적용하는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차후에는 정말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네네. 그냥 그 피난구에다가 유도등만 이렇게 붙이는 그런 소극적인 거를 좀 예. 탈피해서 예. 좀 바닥에도 이렇게 예. 피난 경로를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전이 된다 하더라도 연기가 찬다 하더라도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예. 그 피난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고 네네. 결국 그것이 이제 뭐 사고는 안 일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사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 인명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예. 그런 대안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강하게 좀 추진이 됐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바람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특히 필로티 네. 건물일 경우에는 이 1층 천정 지역하고 비상구 시작되는 문 입구 쪽에 방화벽, 내화벽은 충분히 갖춰야 된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였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